자, 보자. 자, 거기 이제 어제 저번 시간 어제 막판에 이제 뭐 했었냐면은 밴드 이론 했었죠. 기억나죠? 밴드? 오늘 이제 그 이후. 자,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보냐면 여러분 학교 교재 5 결합 이론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 결합 이론. 자, 보시면 자, 그래서 거기 결합 이론에 보시면 뭐 원적과 결합 이론 뭐 등등등 나와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혼성 오비탈에 대한 얘기거든요. 혼성 오비탈은 여러분 얘기했죠. 여러분 얘기했죠. 이게 뭐 중간에 막 학교 교재에 보면 수식 같은 거 막 어렵게 있는데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낮고요. 그거 이거 뭐 이렇게 뭐 SP, SP2, 뭐 SP3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시면 5페이지 보세요.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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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5페이지 찾았어요? 5페이지? 어. 자, 결합이론의 5페이지. 결합이론 5페이지. 찾았죠? 거기에 중간쯤에 그 CH4, H2O, NH3의 결합값과 혼상 오비탈의 SP 캐릭, SP 그 이론이 SP 캐릭터 결합을 설명해라. 찾았어요? 찾았어요? 예. 요거 학교에서 이거 했어요? 결합값과 혼성 오비탈이 SP 캐릭터 이거 했어요? 어? 했어요? 했어요? 오케이. 자, 이게 뭐냐면 그 S 캐릭터라는 말이 뭐냐면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 이제 S 캐릭터. 자, 이제 페이지. 근데 이게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했어요, 교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하진 않았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다고요? 어? 그래. 또 감기 걸렸구나. 그래? 자, 여기 보시면은 자, S 캐릭터를 잠깐 보시면 우선 이 녀석은 바로 이겁니다. 혼성 오비탈에 포함된 S 오비탈의 기여도입니다. 기여도. 이걸 S 캐릭터라고 하는데 그냥 S 캐릭터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학교 교사는 캐릭터 대신에 이제 뭐 그게 어떤 말이냐면 프로퍼티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S 캐릭터의 이상적인 경우의 평균적 수치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따지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유명한 게 우선 첫 번째가 SP 혼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봐봐.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만약에 결합각이 180도야. 그럼 그때 우리는 혼성을 무슨 혼성이라고 하지? 권이 어디 봐요? 결합각이 180도면 혼성 오비탈을 무슨 오비탈이라고 하지? SP라고 하지. 자, 이때 여기에서 S 캐릭터 이걸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바로 짜잔 이렇게 계산해요. 자, 지금 여기서 계산한 건 무슨 수치? 평균적 수치예요. 평균적 수치. 알겠죠? 평균적 수치. 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지금 어디 보는 거예요? 이거 보라고 이거. 평균적 수치를 저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럼 이때 혼성 오비탈 중에 만약에 결합각이 이제 120도가 있어. 그럼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120도면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뭐야? sp2g. 그럼 이때 S 캐릭터라고 하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해. 그래서 대략 이렇게. 알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합각이 109.5도라고 하자. 그럼 혼성 오비탈 뭐야? sp3g. 자, 그럼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알겠죠? 보이세요? 그럼 이때 이 S 캐릭터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겠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2, 3 이거 어디 있는 숫자겠어요? 바로 여기 있는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1인 뭐냐면 S 오비탈 한 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빨간색으로 쓴 이 1은 바로 S 오비탈 개수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S 오비탈 개수는 하나인데 P 오비탈이 한 번, 그럼 P 오비탈이 두 번, P 오비탈이 세 번 관여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S 오비탈이 분산이 될 텐데 전체 분산이 50%, 33%, 25% 이렇게 계산하는 걸 이걸 S 캐릭터라고 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 S 캐릭터에서 나타나는 정성적인 성격 중에 하나는 바로 이거예요. 결합각이 커지면 S 캐릭터가 커집니다. 이걸 여기서 알 수 있죠. 맞아요? 자, 보세요. 결합각이 커지면 S 캐릭터가 커지죠. 알겠죠? 그렇죠? 그거를 여기서 이제 우선 하나 알아두라고요. 이게 사실은 학교 교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가지 정성도 설명을 많이 쓰는데 이때 이 S 캐릭터와 관련해서 이제 3. 자, 아까는 방금 평균적 수치를 얘기했잖아요. 평균적. 그러면 평균은 예를 들면 이거지. 평균은 예를 들면은 160하고 180하고 평균하면 얼마야? 170이잖아.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는 그 평균보다 조금 더 클 수도 있고 조금 더 작을 수 있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저 누구냐 저기 성부씨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뭘 해볼 거냐면 결합각에 따른 S 캐릭터의 세부적인 값.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이죠. 세부적인 값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이제 정의는 이렇습니다. 정의는 바로 S 캐릭터가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 이렇게 이상하네. S 캐릭터가 뭐냐면 원래 이렇게 있어야 돼. 잡아. 코사인 시타. 그 교재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S 빼기 1 S 그러면 S 코사인 시타 빼기 S 코사인 시타 빼면은 맞나? 마이 S 코사인 시타. 헷갈려. 그럼 S로 묶으면 아니 맞아 이거? 다시 그 교재에 S 빼기 1 코사인 시타는 S. 그러면 S 코사인 시타 빼기 코사인 시타는 S. 맞죠? 넘어가면 S는 코사인 시타 빼기 1에 코사인 시타. 맞나?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S는 코사인 시타 빼기 1분의 코사인 시타. 맞죠? 좋았어. 그럼 코사인 180도가 얼마지? 코사인.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가 뭐냐면 요겁니다. 코사인 시타 빼기 1에 코사인 시타.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정의가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수학적인 원리가 있을 거거든요. 당연히 있겠죠. 있어요. 그러니까 벡터 기하학을 이용하면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했죠. 당연히 안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걸 소개하는 게 되게 소개하면 절대로 안 되는데 여러분 교사가 그냥 막 집어넣은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돼요. 어쨌건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여기에 있는 시타가 이게 바로 결합각을 뜻해요. 이 결합각 이게 이제 시타 이렇게 되는 거죠. 해야죠. 권이 보세요. 자, 그럼 만약에 이 시타가 180도라고요. 180도. 그럼 코사인 180도 하면 값이 얼마예요? 코사인 180도 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마이너스 1 하면은 뭐가 나와요? 50% 나오죠. 뭔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 만약에 120도 그럼 코사인 120도 얼마예요? 얼마지? 코사인 120 얼마라고? 2분의 1이요? 2분의 1이에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120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1이니까 계산하면은 3분의 2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맞아?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요 수치를 사실은 이렇게 이제 평균적인 관점으로 구할 수 있지만 나와 있는 각도를 함수로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럼 사실은 저거를 보여주는 수학적인 과정이 있는데 그거 싹 생략하고 결과만 지금 교과서에 나와 있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거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때 또 이제 어떤 컨셉이냐면 P 캐릭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P 캐릭터. P 캐릭터 보이시죠? P 캐릭터. 자, 그럼 P 캐릭터는 뭐냐면 얘는 1 빼기 S 캐릭터를 한 거예요. S 캐릭터에다가 1을 뺀 거예요. 혹은 뭐 100%라고 해도 되고요. 그렇죠? 1이라고 해도 되고 뭐 1 대신에 100%라고 해도 되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되겠어요?
바로 코사인 시타 빼기 1의 마이너스 1인가? 이렇게 쓰면 돼요? 맞죠? 형식 맞아요? 두 개 더하면 1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죠? 맞죠? 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S 캐릭터하고 P 캐릭터는 서로 이제 요런 상부적 관계, 요런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정해놓은 걸 이건 이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세부적인 값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냐면은 그 이렇게 분자 구조에 대한 설명. 자, 예를 들어서 얘가 있다. 그럼 이 각도 몇 도예요? 109.5도죠? 그럼 코사인 109.5도를 정말 여기에 딱딱 넣으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뭐를 계산할 수 있냐면 S 캐릭터가 25% 그리고 P 캐릭터가 얼마겠어요? 무조건 얼마 나와요? 두 개 더하면 100%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서 그 유명한 암모니아 보이시죠? 암모니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암모니아에서의 각도가 몇 도냐? 몇 도죠? 몇 도냐면 107도잖아요. 107도. 암모니아 107도죠? 상무씨 그건 알아요? 107도? 107도 알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107도를 어디에 넣으라는 얘기야? 107도를. 107도를 여기 넣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여기 넣으라는 얘기. 그럼 당연히 우리가 코사인 107도를 외우고 있는 건 아니니까 계산기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107도 넣고 계산을 하면 그 값이 얼마로 나오냐면 교재에 나와 있긴 하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그 얼마가 이 뭐야 이거? 교재 미스프린트네요. 그죠? 그게 뭐라고? 선생님 얘기했어요? 알겠죠? 그 107도니까 S 캐릭터가 얼마로 계산되냐면 여기서 얼마냐? 0.23. 그러니까 23%. 그다음 P 캐릭터가 그러면 이제 77%가 되는 거겠죠.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이해했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3 산소. 그러면 산소는 슈쇼의 두 방향으로 비공호 전자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이때 이 각도가 104.5도고 104.5도를 여기 놓고 계산을 하면 그때 S 캐릭터가 대략 한 20% 나오고 그 다음에 P 캐릭터가 80% 나올 거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아시겠어요? 계산기가 있으면 할 수 있는 계산이라는 거지. 그럼 아까 뭐라고 했었냐면 봐봐요. 결합각이 커지면 S 캐릭터가 커진다고 했죠. 찾았어요? 그럼 결합각이 커지면 S 캐릭터가 커지면 결합각이 작아지면 S 캐릭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결합각이 작아지면 S 캐릭터는 작아지겠죠. 그럼 잘 봐요. 결합각이 커져야 작아져요. 결합각이 작아지니까 S 캐릭터가 어떻게 되겠어요? 작아지고 있죠. 알겠어요? 그 경향성을 찾으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왜 그러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S오비탈은 어쨌거나 한계가 있어야죠. 그런데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으로 S오비탈 각각이 4분의 1개씩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S오비탈이 0.2개 포함되고 0.2개 포함되면 이 비공호 전자쌍 쪽으로는 S오비탈이 몇 개씩 포함된다는 얘기겠어요. 이쪽으로는. 이 비공호 전자쌍 쪽에는 굳이 S 캐릭터를 따지자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겠어요? 30%가 된다는 얘기겠죠. 이쪽에 S 캐릭터가 30%가 된다는 얘기겠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봐요. S 캐릭터가 20%라는 거는 0.2개라는 뜻이잖아. 근데 원래 S오비탈은 몇 개가 있어? 한 개가 있지. 그럼 한 개에서 0.2개를 뺐어. 그리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화학결합이 있으니까 이 화학결합 쪽에도 0.2개가 포함될 거 아니야. 그럼 몇 개가 남았어? 0.6개가 남지. 그럼 그 0.6개가 두 개로 나뉘어서 여기도 0.3개, 여기도 0.3개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S오비탈이 어쨌건 전체 다 더해서 한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 한 개를 요 결합에는 0.2개씩 결합각이 104.5도인데 0.2개, 0.2개씩 들어간 거고 그럼 나머지 0.6개는 비공호 전자쌍 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겠지. 어차피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겁니다. S오비탈은 전자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비공유 전자쌍을 안정화시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화학결합이 동등 하잖아요. 화학결합이 동등 하면 여기서는 S오비탈을 0.25개씩 똑같이 배치하면 되는데 비공호 전자쌍이 있는 경우는 비공호 전자쌍 쪽으로 S오비탈을 더 많이 배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비공호 전자쌍을 끌어들여서 안정화시킬 수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비공호 전자쌍의 S 캐릭터가 얼마겠어요? 계산하면 얼마겠어요? 얼마야? 이거 얼마겠어요? 31이에요? 31인가? 바로 31. 이게 다 더하면은 69죠. 그죠? 23, 69죠. 100에서 빼면은 31.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은 한 개의 비공호 전자쌍 쪽에 S오비탈이 0.31개 포함돼서 얘를 안정화시키는 거고 이쪽은 두 쪽에다가 30%씩 포함이 돼서 얘를 안정화시키다 보니 결합각이 이렇게 변형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식의 설명을 쓸 때 S 캐릭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결합각이 커지면 S 캐릭터가 어떻게 된다? 결합각이 커지면 S 캐릭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근데 이거 더 자세히 했어요? 그냥 대충 이 정도 알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예제 질소 분자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라. 찾았어요? 이건 뭐 하라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자, 질소 분자의 결합에 대해 설명하라. 요거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다음 거기 이제 몇 페이지야? 5페이지 예제. 자, N2
자, 루이스 구조 그리면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루이스 구조가 나타나면 저렇게 되는데, 이때 아시다시피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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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죠. 이때 파란색으로 그린 게 무슨 결합이라고 했죠? 시그마 결합이라고 했고요. 빨간색으로 그린 게 무슨 결합이라고요? 파이 결합이라고 했죠. 저거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겠죠? 알아먹어야 돼요. 됐다. 그리고 뭐 다른 얘기는 더 했어요? 이 문제를 뭐라고 했어요, 교사가? 그냥 이게 다예요? 건이야, 뭐라고? 아예 안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됐다. 자, 그 다음. 자, 또 예제. I3 마이너스 그리시오. 거기 보시면 3아이오딘화 이온의 결합을 설명하라라고 되어 있죠. 자, I3 마이너스 그리시오. 시작. 빨리 그려. 빨리 그려. 어서 그리세요. 건이 그리세요, 빨리. 응? 그랬어요? 오, 좋았어요. 그리세요, 빨리. 그리세요. 자, 이거 이번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얘는 누구랑 결과가 똑같냐면요. 얘는 BR3- CL3- 이거랑 결과가 똑같아요. 그래서 BR3- CL3- 다 구조가 똑같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우선 첫 번째 일 중심원자 전자배치를 합니다. 자, 그럼 중심원자가 아이오다인이겠죠? 자, 아이오다인의 최각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최각전자가 7개가 있죠. 그럼 여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 중심 원자의 홀전자에 할로젠 원소를 단일 결합으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할로젠 원소가 또 아이오다인이 있을 거예요. 아이오다인 그럼 최각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아이오다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있을 텐데 이때 결합을 어떻게 하라고요?
중심원자의 홀전자에다가 단일 결합, 정심원자의 홀전자에다가 단일 결합을 그냥 짝대기로서 이렇게 연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온가에 맞게 외부 전자를 추가합니다. 그럼 이온가가 지금 1-죠. 그 덕에 이 중심 원자에다가 점을 하나 더 찍어줍니다. 이게 바로 외부 전자예요. 알겠죠? 저게 I3-의 루이스 구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저 누구냐? 상목씨? 입체수 얼마예요? 입체수 얼마예요? 입체수가 5라는 거 알겠죠? 5. 입체수 5일 때 무슨 혼성이라고 하죠? 입체수 5일 때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입체수 5일 때 혼성 오비탈 뭐예요? 응. 바로 sp3d 혼성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sp3d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경우 쟤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4 바로 TBP 기본 구조로 그려주면 돼요. TBP가 뭐예요? 삼각쌍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이오다인을 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이렇게 배치를 한 다음에 이 중심 원자에 대해서 비공호 전자쌍 하나, 둘, 세 개 결합하는 아이오다인 두 개. 그럼 이때 아이오다인이 어떻게?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그리고 이 아이오다인의 형식자는 얼마예요? 삼목씨 아이오다인 형식자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알겠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녀석의 구조를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얘는? 아이오다인 세 개가 어떻게 배치되어 있어요? 선형구로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얘의 이름은 선형구조다. 리니어하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게 BR3-도 CL3-도 그대로 나온다 이런 똑같은 구조를 갖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뭘 보시냐면 2020년 기출을 보세요. 자, 2020년 기출 어제 기출 문제 줬었죠? 2020년 기출에 2020년 기출에 서술형 2번의 괄호 2 자, 2020년 기출에 서술형 2번의 괄호 2 찾았습니까? (2020년) 기출에 서술형 2번의 괄호 2 찾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3-의 루이스 구조를 그리시오. 이거 그려, 이거 알겠죠? 이거라고. 그리고 돼 있잖아. 이거 그리라고. 근데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I3-는 실제로 존재하나 F3-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즉 뭐냐면 얘는 BR3, CL3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있는데 뭐는 없다? F3-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설명해야 돼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겠어요? F3 마이너스는 없어요. BR3 마이너스 CL3 마이너스는 있는데 F는 없어요. 이겁니다. 보세요. 이 아이오다인 지금 옥텟 만족해요? 옥텟 만족 안 하고 옥텟 어떻게 하고 있죠? 옥텟? 초과하고 있죠? 뭐 확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이겁니다. 옥텟 초과 하려면 어떻게 된다? 비워져 있는 무슨 오비탈? D 오비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도 뭐예요? 혼성 오비탈도 이게 D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혼성 오비탈에 D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는 옥텟을 초과해서 전자 배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F는 상목씨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이주기 원소에서 최외곽에 D 오비탈이 있어요, 없어요? 상목씨 D 오비탈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거지. D 오비탈인데 2주기니까 주양 접속이 2인 거 아니야. 그러면 2D 오비탈 이런 거 있어, 없어? 2D 오비탈 이런 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곤이 자요?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논술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됐다. 자, 그 다음 어디로 넘어가냐면 한 장 넘겨서 6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 페이지 6페이지. 페이지. 여러분 학습지 6페이지. 자, 다 썼어요? 자, 학습지 6페이지에 거기 또 예제가 있네요. 지돈 F4 그리시오. 자, 그려보세요. 자, 지돈 F4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중심 원소 누구예요? 진원이겠죠. 자, 진원은 최외곽전자 몇 개예요? 8개죠. 그래서 진원이라고 딱 그리고 최외곽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그려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할로젠이 4개가 붙어 있죠. 할로젠을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무조건 할로젠은. 할로젠은 무조건 점 하나당 할로젠, 하나당 할로젠을 그냥 붙이면 끝난다고 했죠. 그래서 할로젠 결합시키기가 가장 편해요. 그래서 중심 원자의 점 하나당 단일 결합으로 쭉쭉쭉쭉 연결해 주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에 있는 진원의 입체수 얼마예요? 입체수 얼마예요? 6. 그리고 입체수 6이면 혼성 오비탈은 뭐죠? sp3 d2 혼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VSEPR VSEPR이라는 말은 들었죠? VSEPR 알죠? 전자쌍 반발 이론으로 제 입체 구조를 그리면 자 여기 이제 진원을 놓고 입체수가 6이니까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여섯 방향으로 전자쌍이나 아니면 시그마 결합을 배치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4개의 플로라이드와 비공호 전자쌍을 어떻게? 요렇게. 그리고 비공호 전자쌍을 위아래로 요렇게 배치하면 된다고 했죠? 그럼 아까 I3-는 무슨 형태라고 그리면 된다고 했어요? I3- 무슨 형태예요? 리니어인데 그럼 얘는 무슨 형태라고 하면 되겠어요? 얘는 뭐냐면 자 사실은 비공호 전자는 표현 이게 비공호 전자를 루이스 구조상에서 그리긴 하지만 비공호 전자쌍의 위치를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측정하지 못해요. 비공호 전자쌍은 그림은 그려도 측정할 수가 없죠. 무슨 원리 때문에?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힐륨과 눈에 보이는 건 진원하고 플로린의 원자들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측정이 되는 건. 그래서 비공호 전자쌍은 형태 물을 때 따지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여기에 있는 요 놈만 플로라이드하고 진원만 보면 얘 녀석이 사각평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얘의 모습을 스퀘어 플래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뭘 그리라고 돼 있냐면 여러분 교재에 CO 그리래요. CO. 자, CO 어떻게 그리면 돼요? 이런 거 외워야죠. 탄소하고 산소가 삼중결합을 이루고 비공호 전자쌍이 이렇게 배치되죠. 그 다음 BF4-. 자,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상무씨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상무씨 이거 혼성 오비탈 뭐예요? BF4-에서 붕소의 혼성 오비탈 어떻게 돼요? 혼성 오비탈. 크게. 그렇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붕소를 놓고 결합선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그래서 여기로 플로라이드가 단일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방금 저기 상무식 얘기했듯이 붕소가 입체수가 4고요. 입체수가 4니까 sp3 혼성이 되는 거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얘가 지금 이온가잖아요. 그죠? BF4가 전체적으로 1-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붕소 형식전화 얼마예요? 얘가 형식 전화가 1-예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뭐 그리라고 되어 있냐면 요거. 자, 이 그림 어떻게 됩니까? 제 무슨 형태예요? 크게. 선형? 오케이. 자, 뭐냐면 진원의 최외각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란 말이에요. 여기에 플로라이드가 두 개니까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 점 하나당 플로라이드가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여기에 있는 요 진호는 입체수가 5고 입체수가 5니까 sp3d 혼성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VS EPR을 적용하면 그래서 평면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얘의 구조는 뭐다? 리니어다. 리니어한 게 뭐냐? 바로 진원 F3는 누구랑 똑같은 구조냐? 바로 아까 그렸던 I3-하고 똑같은 구조다. 알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그려볼까요?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자, 그리세요. 저 어떻게 그린다고 했어요? 건희, 자 그려보세요, 저거. 자, 저 어떻게 그려놨어요? F5C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크게? 뭘? 이게 응? 제가 보기엔데 어?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입체 구조를 그려, 입체 구조를. 친구들 아니 F 3개라니까, F 3개, F 2개가 아니고. 아니 뭐 글자도 못 읽어. 아 진짜. 이렇게 응. 되지 않을까요? 자, 내가 이거 옛날 학교 줬는데 다 까먹었네요. 둘 다 틀렸네요. 자, 우선 인은 당연히 보시다시피 이들 그림 자, 봐봐, 외워. 다 틀렸어, 둘 다. 권희 보세요. 자, 인 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다섯 방향 이니까 어쨌거나 여기서 얘가 입체수가 얼마라는 거예요? 입체수 얼마예요? 5. 5면 무슨 혼성? sp3d 혼성. 자,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닌데 여기에 플로라이드 3개하고 염소 2개를 어떻게 배치해야 되냐는 거지. 바로 봐. 이렇게 그리는 게 좋아요. 알겠죠? 저거예요, 저거. 저렇게 그려야 돼, 알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그릴까? 전기 음성도가 큰 원소를 지축에 배치하는 겁니다. 어디서? in the TBP. 다른 데서는 아니고요. 오직 TBP에서만 전기 음성도가 큰 걸 Z축에 배치한다고 했죠. 우선 외우세요. 알겠죠? 다른 데서는 아니야. 어디서만 저렇다고? 상국씨? TBP에서만 전기 음성도 큰 걸 Z축에 배치하는 거야. 됐죠? 그래서 기출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2020년 기출 중 서술형 3번. 자, 2020년 기출 서술형 3번 그릴 수 있겠어요? 자, 거기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SIF4가 있어요. SIF4. 자, 이놈의 구조는 자, 상목 씨 입체수 얼마? 5. 그래서 실리콘 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그래서 이 녀석은 입체수가 4라서 혼성 오비탈 뭐예요? sp3. 자, 그리고 이 녀석은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가 어떻게 되죠?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어떻게 돼요? 자, 우선 플로라이드고 실리콘 중에 누가 델타 마이너스예요? 얘가 델타 마이너스 거 아니에요. 전기음성도 크니까요. 실리콘이 델타 플러스겠죠.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요거는 분자 전체의 쌍극자 모멘트 합 어떻게 돼요? 뭐예요? 모르겠어요? 얼마예요?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벡터 연산 안 했어요? 이게 이쪽으로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렵나? 벡터를 크기가 똑같은 걸 크기 똑같아요. 120도가 되게 끌면 벡터가 얼마예요? 여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냐고요? 0. 정다각형이잖아. 정사면체. 무슨 말 알겠어요? 정다각형에서는 무조건 벡터 합을 하면 0이 되죠. 왜냐하면 위, 아래 다 나타날 테니까. 그럼 이런 거를 무슨 분자라고요? 전체 분자의 쌍점의 답이 0이 되는 걸. 이런 거 뭐라고요? 무극성 분자라고 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SF4. 자, 그리세요. 시작. SF4 그리세요. 시작. 그리고 또 이제 입체 구조를 그리려고 했는데 얘는 입체 구조가 뭐예요? 입체 구조 표현하라고 이걸 이런 형태를 무슨 형태라고 해요? 삼연체 구조라고 하죠. 테트라히드럴. 자, SF4. 자, 황 입체수 얼마예요? 입체수 얼마예요? 5야, 5.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황 해놓고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의 비공호 전자 이렇게. 그래서 이때 이 황은 입체수가 5고 sp3 혼성이야. 그럼 이때 얘 무슨 형태라고 해? 이런 형태를. 이런 형태 무슨 형태라고? 요걸 시소 구조라고 하지? 시소. 그 뭐냐 놀이터 가면 있는 시소. 성무 씨 이거 시소인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받침대고 사람들이 이렇게 타 있는 거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아까 입체수 5에서는 전기음성도 큰 게 어디 배치된다고 했어요? Z축에 배치된다고 했죠.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전기음성도 큰 게 플로라이드잖아요. 플로라이드를 Z축이 먼저 배치한 거예요. 먼저 배치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냥 평면에 배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비공호 전압상 위치를 금방 파악할 수 있죠. 알겠죠? 성씨 알겠어요? 그럼 이때 얘는 쌍쌍 모멘트 전체 합이 0일까요? 0 아닐까요? 0 아닙니다. 아시겠죠? 0 아닙니다. 0보다 큰 어떤 값이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도 F4 아까 그렸죠? 이렇게 계속 그 나오는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했죠? 그렇죠? 자, 얘는 스퀘어 플랜하고요. 그리고 입체수가 6이고 sp3d2 혼성이죠. 자, sp3d2 혼성은 Z축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Z축이라고 하는 건 TBP 입체수 5에서만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선 이게 Z축인데 왜 비공호 잔쌍이 있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겠죠? Z축에 전기음성도 큰 걸 배치하는 건 TBP에서만 그런 거야. 입체수 5 TBP에서만. 다른 데서 이거 하면 안 돼. 알겠죠? 다른 데는 없어. 오직 여기서만 Z축에 전기음성 큰 걸 배치하는 거야. 그러면 스퀘어 플랜하고 얘 같은 경우는 쌍꺼미터 전체 값이 어떻게 돼요? 얘는 0인 거 알겠어요? 완전 대칭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무곡선 구조겠지. 됐죠? 자, 와서 그리세요. 이렇게 이제 문제로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다시요. 뭐라고요? SP3. 이야, 상목씨. 맞죠? 상목씨. 이거 웬일이야? 상목씨 뿌듯하죠? 내가 실수해서 뿌듯하다고요? 상목씨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아무 말도 안 했다고요? 그래요? 뭐라고 한 것 같은데. 자, 썼죠? 자, (2021년) 기출을 봅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021년에 서술형 5번 찾았어요? 2021년 기출의 서술형 5번. 자, 첫 번째 1 COCl2. 자, 그리세요. 시작. 2021년 기출의 서술형 5번 COCl2 그리세요. 시작.
보자. 오, 잘했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랑 이중결합을 이루고요. 염소가 단일결합으로 연결됩니다. 비공허전자는 이렇게. 자, 그럼 일단 여기 있는 중심 탄소 얘 입체수 얼마? 3. 혼성오비탈 얼마? sp2.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얘 입체 구조를 그리면 입체 구조를 쓰라고 하면 뭐라고 쓰면 돼요? 입체 구조를 쓰라고 하면. 입체 구조를 쓰라고 하면 뭐 아까 이거는 뭐 시소, 뭐 테트라이드럴, 스퀘어 플래너 했듯이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트라이고널 플래너. 삼각평면. 알겠죠? 삼각평면 알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다음 거기에 두 번째 CNO. 자, 얘는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CNO고 전체적으로 1 마이너스. CN 마이너스. 자, 이거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저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봅시다. CN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형식전환 표시해야지. 형식전환. 응? n이 마이너스요? 뭐. 이름 질소가 결합선 5개 나가서 옥텟을 초과하면 바로 답이 틀리죠. 자, CNO 마이너스 어떻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될 거냐? 봅시다. 첫 번째. 요렇게. 자, 그럼 이때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는 얼마예요? 형식자는 얼마예요? 요거. 자, 근데 이때 얘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저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이때 형식자는 얼마? 얼마? 그럼 이때 이 둘의 관계는? 이 둘의 관계는 공명인 거 알겠죠? 알겠어요? 근데 얘를 그리라고 할 때 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형체는 얼마? 형체는 얼마? 형체는 얼마? 형체가 이렇게 되죠? 형체는 얼마?
형식전화 얼마?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 둘의 관계는 이것도 공명이죠? 알겠죠? 그럼 이 네 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제일 안 좋은 건? 네 개 중에 제일 안 좋은 건? 이게 바로 워스트죠? 제일 안 좋죠? 왜냐면 형식전화는 크게 나타나야 돼요? 작게 나타나야 돼요? 작게 나타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면 형식전화가 이런 애들은 여러 군데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형식전화가 작게 나타나야 되니까 구조를 그리라고 하면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베스트는 누구겠어요? 베스트. 베스트는 얘가 베스트죠. 왜? 전기음성 녹은 산소가 마이너스인 게 좋다고 했죠. 이건 여러 번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ClO2 마이너스. 그려보세요. 시작. 자, ClO2 마이너스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ClO2 마이너스. 이거 옛날에 다 그렸죠? 수업 시간에 다 한 건데 나하고 이게 시험에도 나오네요, 그렇죠? 자, 어떻게 그리라고 했어요? 우선 중심 원소가 누구예요? 중심 원소. 염소가 중심이죠. 염소를 그려. 염소의 최외곽전자는 몇 개?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때 산소는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어요? 산소는. 아,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요거 입체수 얼마? 입체수 얼마? 얼마? 2. 혼성오비탈 얼마? SP. 잘했어. 자, 여기에 산소를 어떻게 결합시키라고 했냐면 산소를 그냥 이 중심 원자에다가 이중결합으로 결합시키면 끝난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런데 산소가 하나 더 남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점 하나에다가 산소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전자를 이렇게 단일결합으로 연결하면 되는 거지. 알겠죠? 알겠어요? 성씨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온가가 얼마예요? 이온가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짜잔 전자를 한 개 추가하는 거죠. 알겠죠? 그럼 이때 이 산소의 형식전화 얼마예요? 형식전화가 1 마이너스인 거 알겠어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염소 입체수 얼마예요? 입체수 얼마예요? 4. 혼성오비탈? sp3. 됐죠? 그 다음 네 번째 SCN. 자, SCN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SCN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몇 시야? 아야야야, 아파라. 적응만 하고 쉬었다 합시다. 자, 봅시다. 다 그렸어요? 자, 우선 깜빡했던 거. 그러면 얘는 자 아까 얘를 트라이고널 플러내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는 무슨 구조라고 하면 되겠어요? 무슨 형태? 얘는 무슨 형태? 크게. 리니어. 그럼 요건 무슨 형태? 무슨 형태? 이건 무슨 형태예요? 이거 얘기할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얘는 벤트잖아요. 벤트 구분형. 왜 구분형이에요? 비공호 전자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 VS EPR을 적용하면 염소 주변에 입체수가 4라고 했죠. 입체수가 4면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에 각각의 방향에 산소가 있는 거예요. 한쪽은 산소가 이중결합이고 한쪽은 산소가 마이너스인 거지. 그리고 두 방향으로 뭐가 있고요? 비공호 전자가 있고요. 각도가 몇 도인지는 뭐 측정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건 구분형이라 이런 말이에요. 상무씨 알겠죠? 선형 아니야. 알겠죠? 아니야.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SCN은 이거 누구랑 똑같은 구조일까요? 저기에 있는 얘랑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다고. 자, 왜냐? 탄소 있잖아요. 탄소. 그렇죠? 탄소. 질소. 산소, 황. 산소하고 황이 왜 같은 거예요? 산소하고 황이 같은 몇 쪽이죠? 16쪽이죠. 같은 동족에 있기 때문에 루이스 구조가 똑같다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를 어떻게 그리는 얘기냐? 요렇게. 요렇게 그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이야. 자, 상목씨, 형씨잖아? 형씨잖아? 1 마이너스? 형씨잖아? 형씨잖아? 이때 이 둘의 관계는? 둘의 관계는? 크게. 공명. 자, 둘 중에 누가 좋아? 이게 더 좋죠? 알겠죠? 왜? 황보다는 질소가 뭐가 더 크죠? 전기음성도 크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인 게 좀 낫다고. 알겠죠? 예. 자, 그리고 이때 요 탄소 입체수 얼마? 2. 혼성 오비탈 sp. 얘 형태는 리니어. 알겠죠? 이번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가 무조건 나온다. 알겠죠? 무조건 나오는데 지금 이렇게 딱 했으니까 이 루이스 구조만큼 절대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오케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